일단 요 내용을 보기 전에요. 우리는 얘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상기업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있냐면 제조기업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서비스업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상기업과 그 다음에 제조기업 얘네 둘을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구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업하고 제조기업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상기업과 제조기업. 자, 얘네 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조기업과 상기업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 뭔가, 이게 뭐겠어요? 그 뭔가는 바로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의 유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 있어요. 그럼 상기업이겠어요? 아니면 제조기업이겠어요? 공장이 있으면 제조기업인 거야. 지들이 만든다는 거니까. 그래서 공장이 있으면 말 그대로 만들어서 파는 거고요. 공장 없으면 팔긴 파는데 물건 떼갖고 와서 거기다 마진 붙여갖고 그냥 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뭐예요? 삼성전자 당연히 제조기업이죠. 그렇죠? 홈플러스는 뭐예요? 홈플러스는 상기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와닿으셨으면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이 생긴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을 수있 아니야?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를 만들었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판매 대리점에 거기에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딱 놓여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그 마이크는 뭘로 잡아놓고 있겠어요? 삼성전자에서 이 마이크를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잡아놔요? 그래. 재고자산으로 잡아놓겠죠. 근데 재고자산의 세부 항목으로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얘를 지가 만들었으니까 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똑같이 생겨먹은 마이크인데 어디에 있냐면 하이마트에 있는 거예요. 하이마트에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뭐라고 불러요? 걔는 이제 상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기업에서 팔아먹는 재고자산은 상품이라고 부르고요. 제조기업에서 팔아먹는 재고자산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아마 회계원리는 다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원리를 비롯한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이루어지는 여러 재무회계 있잖아요. 김승철 선생님하고 공부하게 될 재무회계.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 배워요? 아니면 제조기업 배워요? 뭐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때 공부하시는 거 홈플러스 배우고 계세요? 아니면 삼성전자 배우고 계세요? 왠지 삼성전자일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홈플러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까지 상기업만 배우신 거라고, 재무회계에서. 물론 제조기업 얘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인은 뭐냐면 그냥 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저랑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원가회계에서는 뭘 배우게 될 거냐? 이제부터 삼성전자 얘기할 거야. 이제부터 제조기업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은요, 기업의 형태만 놓고 보면 공장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물건 떼다 파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얘기를 회계적으로 보잖아요. 회계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회계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딱 두 개만 다릅니다. 근데 그 두 개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만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잘 구경해보면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먼저 봅시다. 재무상태표를 쭉 보다 보면 현금에서부터 매출채권 등등등 오다가 중간에 뭐가 있을 거냐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을 거야. 재고자산이라는 게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등등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일 먼저 매출액 나오고요.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올 거냐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쭉 오다가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 쭉쭉 하게 될 거예요. 자, 상기업과 제조기업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딱 하나 요 놈밖에 없습니다. 재고자산. 요 놈만 다르게 취급하고요. 얘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얘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아직 안 팔고 내가 들고 있어. 그럼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팔았어.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나 똑같은 말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둘이 똑같은데 어쨌든 재고자산 혹은 매출원가 요 놈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재무회계에서 배우시는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다 있을 건데 무슨 매출채권, 대손, 무슨 별의별 것들, 판관비들 별의별 것들 다 배울 텐데 걔네들은 사실상 상기업과 제조기업에서 서로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조기업에서는 이런 다른 항목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그게 답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마이크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이마트예요. 하이마트에서 우리가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마이크 하나 딱 갖다 놨어. 그러면 이 마이크가 도대체 얼마짜리 재고자산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산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이마트에서는. 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만드는 애 따로 있거든요. 만들긴 누가 만들었냐면 삼성전자가 만들었고요. 나는 뭐만 했냐면 삼성전자한테 이걸 100원 주고 사왔어요. 얘 얼마짜리예요? 그냥 재고자산 100원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팔렸으면 걔를 그냥 매출 원가 100원 이걸로 바꾸면 끝난다고요. 얘를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기업에서 재고자산 매출 원가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말입니다. 근데 제조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제조기업에서는 마이크의 원가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사왔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지가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을까? 이걸 따져주려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뭐뭐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원가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뭐 원가가 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안 읽고 그냥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한 페이지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 원가 있잖아요. 관련 기본 개념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란 대체 뭐냐? 원가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하며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원가가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원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원가의 분류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고요. 원가의 개념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인 자원의 가치 이걸 얘기한대요. 자, 원가가 뭔지를 교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읽어봤더니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라고 하는 건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마이크가 됐든 교탁이 됐든 계산기가 됐든 칠판이 됐든 이걸 제조기업에서 만들었을 때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뭐 들어갔느냐 이걸 바로 그냥 다 모아서 원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원가를 한번 분류해 보려면 뭔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원가를 한번 분류해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진짜로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해보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사업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즐겨 쓰는 그 예시 중에서 치킨집을 하나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학원 앞에다가 치킨집을 하나 오픈했고요. 열심히 닭을 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먹는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치킨집 사장님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치킨 만들어서 팔려면 당연히 닭이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닭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닭이 있어야 될 거고요. 튀기려면 뭐 기름도 있어야 되겠네. 기름도 있어야 될 거고 양념치킨도 만들 거면 양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양념을 만들려면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후려쳐서 얘기하면 뭐 이 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만 있어서 치킨이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튀기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이 굳이 직접 안 튀겨도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있어야 될 거냐면 종업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종업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종업원 2명을 고용합시다. 종업원 1명 더 있다라고 하고요. 요 종업원은 뭐 하는 애냐면 프라이드 치킨 튀기는 애고요. 요 종업원은 뭐 하는 애냐면 양념치킨을 튀기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뭐 기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길바닥에서 튀길 수는 없으니까 건물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돌리다 보면 당연히 뭐도 들어갈 거냐면 전기세나 수도세 뭐 이런 것들, 제공과금 같은 것들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될 거냐면 보험 정도는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이런 것도 당연히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만약에 프랜차이즈다라고 한다면 뭔가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뭐 사실은 이거 말고도 별것들이 다 들어가요. 제가 치킨을 튀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요 정도밖에 못 쓰겠는데 그냥 동네에 정말 조그만한 치킨집 사장님 한 분 초빙에다가 뭐 필요한지 한번 나열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3판 다 적으실 거라고 이렇게. 동네 치킨집도 그러한데 하물며 뭔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반도체나 휴대폰 만드는데 뭐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강의실 벽 다 덮어도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그 반도체 회사 하나를 그 감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반도체 회사 감사팀이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연말 되면 뭐 하냐면 재고 실사 나가거든요. 재고 실사 나가면 뭐 하는 거냐면 거기 이제 만들다만 제공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 창고, 원재료 창고 이런 것들에서 그 샘플 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세보는 거야, 개수랑 이런 것들. 세보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얘들이 갖고 있는 그 재고가 뭐뭐 있는지 리스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리스트를 받고 나서 이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뭘 해주시냐면 그걸 하드카피로 있어야만 들고 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하드카피로 자기네들 리스트를 뽑아줘요. 뽑아주면은 거의 뭐 여기다 세워놓으면 한 요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A4용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재고자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A4 용지 한 장에 또 엑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저희들은 뭐 하냐면은 사람들끼리 이걸 좀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안에서 요거 봐야 되겠다, 요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샘플을 해요. 샘플해가지고 그거 이제 팀들이서 여러 명이 쫙 흩어져가지고 재고 실사하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밤 어두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세야만 간신히 좀 샘플해서 그 샘플이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세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세는데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이 세야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워낙 많은 원가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묶어보는데 딱 봐도 어떻게 생긴 애들이 비슷하냐면 얘네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그냥 재료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는 재료 원가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재료 원가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이제부터는 그냥 재료 원가라고 안 할 거고요. 앞에다가 직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뭘 줘야 돼요? 저는 지금 그냥 종업원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모든 마인드는 회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회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종업원, 그냥 사람이 딱 있어. 이건 회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적으로 봤을 때 종업원이라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생겨요? 이 사람한테 뭐 줘야 돼요? 인건비를 줘야 되겠지. 급여 같은 것들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 급여 같은 것들을 우리는 원가회계에서 보통 뭐라고 하느냐? 노무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노무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로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직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붙여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한번 불러볼 거예요.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나머지 기계나 건물, 저 여기에다 지금 기계라고 써놨고요. 건물이라고 써놨거든요. 우리가 회계를 안 배웠다면 기계라고 하는 걸 들고 있나 보다 저 회사가. 이 건물 저 회사 건가 본데 요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는 회계를 배웠으니까 기계나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계적으로 저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비용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기계 건물이 있으면 어떤 비용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만약에 기계나 건물이 자기 거다. 이 회사 거가 맞다. 그럼 감가상각 생기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빌려온 거야. 이게 그냥 임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대신에 뭐 생겨요? 대신에 빌려왔으니까 임차료 이런 것들 생기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다가 단순히 기계, 건물 이렇게 적어놨지만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면 이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감가상각비? 혹은 임차료? 뭐 이런 게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회계적으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원가에 속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넣어놨더니 이런 것들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의 별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그 별의 별거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회사마다 다 같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뭐를 만드는 회사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방금 얘기했던 기계나 건물 만약에 똑같은 치킨집이 있는데 A 치킨집은요. 모든 기계나 건물이 다 자기네들 거래요. 빌려온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가 없겠어요? 그럼 임차료가 없겠죠. 감가상각비는 잔뜩 나오지만 임차료는 없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 빌려온 거고 지 거 하나도 없는 B라고 하는 치킨집이 있대요.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걔들은 감가상각비는 없고 임차료만 잔뜩 있을 거라고. 한마디로 여기 있는 애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사실상 뭔가 다 공통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냥 다 싸잡습니다. 이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얘네들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얘를 노무원가, 얘를 뭐 직접 재료원가 이렇게 했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제조, 경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는 간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제조, 간접,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제조 회사는요. 즉 그냥 동네 학원 옆에 있는 치킨집이 됐든 아니면 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됐든 뭐를 만드는 회사든 규모가 어떻든 간에 어떤 제조회사가 있다면 원가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직접 재료원가, 두 번째 직접 노무원가, 세 번째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당연히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재료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료만 있다고 해서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 그건 너무 원가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부대적인 뭐로 기계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그냥 제조 경비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유식한 말로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은 우리가 이제 원가 회계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수백 번은 더 쓰게 될 그런 말들이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사실 여기다 제가 뭐 간접, 얘는 직접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건 왜 직접이고 왜 간접인가 이런 얘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해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얘네들 너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좀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중요한데 말이 너무 길다 싶은 것들은 약자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약자 중에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약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이 바닥에선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2차생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약자로 2차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답안지 그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제가 회계사 시험 볼 때 제 답안지에 이런 풀네임 한자도 안 썼어요. 다 약자로 썼고 다 그림으로 풀었어요. 그런데도 합격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논리만 맞으면 다 맞았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약자로 써도 실전에서도 되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약자들을 우리가 좀 알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언제 여기다가 직접 재료원가 이런 말 다 쓰고 앉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들을 좀 써볼 건데 직접 재료원가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이미 공부하신 분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DM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이건 안 까먹어요. 자, 직접 재료원가인데 직접 다이렉트고요. 재료원가 매터리얼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에서 DM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직접 넘어오니까는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DL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죠. 그 다음에 간접원가, 제조 간접원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 앞글자를 따서 OH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원에서 이제 드디어 원가회계 배웠으니까 원가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원가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 DM과 DL과 OH라는 게 있어. 요까지만 알아도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배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DM, DL, OH가 있다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직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두 놈들. 얘네들은 직접이니까 다이렉트, D자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얘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다 보니까 D자가 없습니다. 그냥 OH라고 되어 있다. 이런 특징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용어를 좀 정리할 건데 우리는요. 여기에 지금 DM, DL, OH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얘네 세 개를 싹 다 더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싹 다 더한 거 뭐라고요? 더한 거?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자, 다들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우리 어떤 회사를 다룬다라고 했냐면 상기업 다루는 거 아니고 제조기업 다룬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조기업에서는요. 우리가 뭔가 제조하다가 들어간 원가인 거니까 당연히 뭔가 상기업이었다면 내가 구입한 거니까 구입 원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취득 원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니까 제조 원가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어떤 제조 원가든지 간에 그냥 제조 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건물에서 발생한 원가겠어요? 제조 원가는 당연히 공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회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얘만 다르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죠? 그렇죠? 자, 얘네들 전부 다 공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쳐보세요. 삼성전자에서 종업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월급은 당연히 줍니다. 월급을 주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뭐 수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뭔가 월급을 줬대요. 그런 애들은 DL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가보면 삼성전자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한테도 월급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거 DL 맞아요? 틀려요? 그건 DL이 아닌 거예요. 공장이 아닌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이것만 모아놓은 거고요. 왜 걔네들만 모아놨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원가회계 배우는 거니까 원가회계는 공장에서 일어난 일 그거 말고는 관심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DMDL OH인데 어쨌든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는 제조원가라고 할 건데 그 제조원가들 중에서 하나 또는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더한 거니까 총이라는 말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총 제조원가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그 제조원가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기간에 대한 명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통 작년, 올해, 내년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당연히 올해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올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당기라고 할 테니까 얘를 뭐라고 하느냐? 당기, 총, 제조,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자,
이미 한번 들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얘네 둘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DM 더하기 DL 한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얘를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원가에게는 용어 통일이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이제 똑같은 DM 더하기 DL인데 어떤 해에는 시험에 기본 원가라고 주어지고요. 어떤 해에는 기초 원가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프라임 코스트인데 프라임 코스트를 번역하기를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같은 프라임이니까 뭐 사실 기본이나 기초나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에 써 있는 말 써야 돼요. 회계 기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 원가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시험에서 기본 원가라는 말을 갑자기 썼어요. 그 시험 잘못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교재에서 회계 기준에 기초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다가 기본 원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교재는 엉터리 교재인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회계는 그런데 원가회계는 안 그래요. 원가회계는 그냥 지 맘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든지 간에 동네에서 치킨을 튀기든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뭐 핸드폰을 만들든 아니면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서 다중차를 만들든 무조건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회사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만드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없는 제조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제조 경비 같은 것들은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얘네 둘인 거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는 기본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얘네 둘을 또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DL과 OH 얘네들을 묶어버려요. DL과 OH 합친 거 이건 뭐라고요? 얘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이렇게 합니다. 가공원가고요. 전환원가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전환원가. 엊그저께 그 주말 이틀 동안 그 회계사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원가 뭐 나왔나 다운받아서 한번 봤더니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써놨는데 가공원가라고 안 하고 전환원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마다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도 전환원가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을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가공원가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전환원가라는 말도 만만치 않게 쓰니까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버전 코스트예요. 컨버전 코스트인데 컨버전 한다는 건 뭔가 형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를 바꾸는 거 우리가 가공한다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전환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재무회계 배우셨던 분들 재무회계에서도 전환사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전환사채도 CB라고 하잖아요. CB에서 C가 그 컨버전이라고 해요. 컨버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는 거는요. 여러분들 세법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세법 배워야 되고 2차 때 가면 세법 팍 이런 거 막 배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뭐 민법, 상법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컷 신나게 원 없이 외우세요. 거기서. 그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정말 신나게 외우시면 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외우는 과목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럼 용어가 나왔으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말 자체는 외워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붙였겠어요? 컨버전이라며. 뭔가 변화시키는 거라며. 얘네 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닭을 치킨으로 바꿔줘요. 닭이 지가 치킨 되고 싶었어요? 닭은 가만히 있었어요. 닭이 막 지 털 막 지가 뽑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닭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오더니 털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오더니 얘를 막 튀기기 시작하는 거야.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닭을 얘네 둘이 막 오더니 합심해가지고 치킨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바꾸는 원가다라고 해서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뭔가 우리가 무슨 어떤 과학에서처럼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데는 다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 28페이지에 있는 가로 1번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재료비, 동그라미 2번에 노무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제조경비 이런 말 적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앞에다가 직접이네 간접이네 이런 말을 녹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게 섞여 있는 거냐면 29페이지가 보니까 가로 2번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직접 원가라고 되어져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간접 원가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같이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첫날 첫 시간에 좀 길게 빼는 건 뭐하지만 요 얘기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DMDROH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D자 들어가는 두 개는 우리가 직접이라고 했어요.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 즉 DM도 있고 그 다음에 DL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도 배웠냐면 간접원가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간접원가는 우리가 OH라고 하는 거. 얘를 이제 우리는 간접원가라고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 둘이 뭐가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 가로 2번의 제목처럼 추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한마디로 얘는 추적이 되는 겁니다. 추적이 되면 우리가 직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간접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추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추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추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걸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따라갈 수 있으면 직접이고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간접이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따라가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에서 만약에 치킨을 하나의 종류만 튀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킨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 치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냐 따라갈 수 없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 원가를 쓰긴 썼는데 그놈의 원가가 도대체 양념치킨을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을 위해서 쓴 건지 명확하다. 그러면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원가를 쓰긴 썼는데 도대체 이 돈을 내가 양념을 위해서 쓴 건지 프라이드를 위해서 쓴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닭이 있습니다. 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념을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프라이드를 위해서 쓴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면 첫 번째 닭을 꺼내가지고 걔는 내가 양념을 막 뿌렸거든요. 그럼 양념치킨을 위해서 쓴 거지. 두 번째 닭은 그냥 튀기기만 했거든요. 얘는 프라이드를 위해서 쓴 거죠. 한마디로 어떤 닭을 어떤 치킨을 위해서 썼는가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D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종업원 2명 있는데 얘는 프라이드 튀긴 애라며 얘는 양념을 튀긴 애라면서요. 그러면은 얘한테 주는 월급 봉투는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쓴 돈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한테 주는 월급 봉투는 양념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제품을 위해서 쓰는 건지 추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애들도 D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대표적으로 뭔가 기계나 건물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시면 대표적으로 건물 봅시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강의실이 치킨집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생긴 치킨집에서 이쪽에서는 양념을 튀기고 있고 이쪽에서는 프라이드를 튀기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회사, 이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빌려온 그런 건물인 거고 건물 주인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는 임차료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물 주인한테 가가지고 봉투를 딱 2개 준비해서 건물 주인한테 돈을 줄 때 저기 이 첫 번째 봉투는 저희가 그 빌려주신 건물에서 양념을 열심히 튀겼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반전이 있어요. 봉투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꺼내드리면서 제가 이거 프라이드도 튀겼으니까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한번 딱 주고 마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한꺼번에 임차료 100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 100원 중에서 양념을 위해서 쓰는 임차료는 얼마인지 프라이드를 위해서 쓰는 임차료는 얼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추적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걔는 D자를 한번 주고 그냥 간접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조금만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오시죠.